선박이 달라질 거고요. 물류가 달라질 거고요. 물류가 달라지면 결국에 인프라가 달라질 거고, 인프라가 달라지면 이제 거버넌스도 이제 변하게 되는 좋아 있는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원자력 선박, 뭐 무인 수상정, 뭐 드론, 이게 이제 좀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통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진입니다. 예, 커버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죠.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 모시고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귀중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신형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2022년, 2023년에 대한조선학회 회장으로 이제 봉사를 했고요.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이 되면서부터는 사회이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얘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조선업에 이제 관련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조선업의 특징, 그렇죠? 그리고 국내 조선업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 조선업이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정도를 이제 들었는데 궁금한 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조선업이 호황을 맞이한 걸까요? 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탄 이유는 전 세계적인 그런 친환경, 탈탄소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규제가 이제 사실 처음 시작한 건 2013년부터였는데요. 그때는 신조에만 적용을 했었어요. 새로 만드는 선박에만. 근데 신조에만 적용을 하다가 IMO,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에서 2023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거는 이제 신조에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모든 배에 적용을 해야 된다. 환경 규제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해운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새로운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산업에도 이제 큰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규제 수혜 업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탄소 얘기하면 사실은 조선뿐만 아니고 해운뿐만 아니고 모든 전 산업에 다 탈탄소 규제가 있잖아요. 어떤 강력한 규제가 도대체 있길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규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그 규제가 원조였습니다. 근데 그 규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EEDI라고 부르거든요. EEDI. 예, 근데 그 EEDI에서 D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설계. 예, 설계. 그러니까 새로 건조되는 선박의 설계 때 이 선박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느냐, 그것을 규제하는 게 2013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 예, 근데 이제 2023년이 되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EEDI가 EEXI로 바뀌었어요. X. 네, 그래서 여기서 X라는 거는 existing의 X입니다. 단순히 D가 X로 바뀌었는데 신조선의 설계 단계에서 모든 존재하는 선박으로 바뀐 거죠. 와. 네, 근데 이제 그 EEDI, EEXI가 뭐냐면 화물 1톤을 거리 1마일만큼 옮길 때 탄소 배출량이 얼마냐 하는 그 지수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효율이네요. 효율. 네, 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비가 얼마만큼 얘가 좋게 될 거냐 하는 그것을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선박의 출력하고 얼마만큼 화물을 운반하느냐 하는 그 중량에 이제 굉장히 관계되는데요. 그래서 그 EEXI를 모든 선박이죠, 이제는. existing ship이니까. 모든 선박이 검사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요. 그 인증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있어야 운항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2023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EEXI가 지금 어떤 연비가 있잖아요. 근데 연비가 이제 탄소 배출량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걸 2030년 이제 뭐 바로 한 6년, 5년, 6년 후잖아요. 그때 40%를 줄여라. 이런 규제가 들어오니까 당장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지? 그런, 예. 시행이라는 게 그렇지. 어떤 기준이 있고 그쵸. 그 기준 네. 이제 목표치 달성 시점은 이제 2030년. 탄소 배출량을 몇 년까지 얼마만큼 줄여라 그렇죠. 하는 게 이제 저벅저벅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그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규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탄소 집약도 지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그게 이제 CII라고 하는데요. 이제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예요. 그래서 CII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EEXI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II는 운항 정보, 실제 운항 정보를 가지고 인덱스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배가 어느 해역을 다녔다. 그럼 그 다니면서 이 배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거는 운항 정보를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등급이 A부터 E까지 있는데요. 어떤 등급 이상을 못하면 이 배는 더 이상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운사 입장에선 이게 더 심각한 이슈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난 아니네. 되게 강력해 보이네요. 이 IMO, 그 국제 회사기구 규제가 아주 강력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신 이런 규제를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선박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돼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전체 선박에 다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400톤 이상의 선박,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선박에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한 40% 정도밖에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60%는 이제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어떻게 맞춰야 하고 됩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옛날에 우리 고속도로에서 버스 경제 속도 이제 했듯이 경제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다니는 방법,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면은 뭐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듯이 엔진을 새로운 연료 엔진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차에 잘 비유를 하셨는데 완전히 연료를 이제 전혀 다른 그 에너지 동력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 전기 동력원을 이 동력원을 바꾸는데 그 중간 단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휘발유로 달리는데 그런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LPG 이 차 정도로 약간 개조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쪽에 조선업에서도 그런 대응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박도 전동화가 될 거라고 궁극적으로는 전동화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거론되는 연료들이 뭐 LNG, 뭐 메탄올, 뭐 이제 암모니아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할 때 뭘로 추진을 하느냐? 그렇죠. 네네. 그 연료를 뭐를 쓰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이 친환경 관련된 규제 이건 뭐 대세고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국은 극복하는 건 어떤 기술, 결국은 기술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미래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혹시 미래에 주목받을 만한 그런 기술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할 때요. 사실은 뭐 어떤 연료가 될 거냐 그걸 가지고 지금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조선, 해운, 에너지 이렇게 다 맞물려가는 산업이 이제 좋아 있는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선, 해운, 에너지.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생태계로 그렇죠. 조화로운 생태계를 갖춰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법제도 하고요. 금융이 이제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맞물려 간다고 하면은 이제 선박이 달라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해운 에너지가 이제 무엇으로 이제 하는 물류가 달라질 거고요. 수단을 삼는. 네. 수단이 삼는 물류가 달라지면 결국에 인프라가 달라질 거고 인프라가 달라지면 이제 거버넌스도 이제 변하게 되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느냐. 거버넌스라는 건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얘기하나요? 어떤 거버넌스를? 아니요, 이제 그런 경제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류가 사실은 그 경제의 해운 물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도 뭐 해운에 종사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99점 몇 프로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제 뭐가 99.9%라는? 해운이
감당하고 있는 물류의 양. 전 세계 글로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류에서? 부피로 본다면 부피로 보면. 네, 99점 몇 프로를 해운이 감당하고 있다 하는데 그만큼 물류가 달라지면 이제 물류를 그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달라질 거고요. 인프라가 달라지면 거버넌스가 바뀌어질 수. 제가 이야기에는 어떤 특정의 뭐 엄청난 기술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싹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 연결된 모든 하나의 물류 생태계, 그렇죠? 해운, 선박, 그다음에 에너지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움직여야 잘 된다고. 조화롭게 네.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될 때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간혹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접하는 주요한 어떤 미래 조선 기술 중에 원자력으로 이제 네. 이게 물류 이렇게 하는 이제 선박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뭐 사실은 핵 잠수함 원래는 이제 군수용으로는 있었겠지만은 네. 이제 민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네. 그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가요? 저는 그쪽이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바다에서 이제 선박이 다닐 때 주유소처럼 기름을 넣는 걸 뭐라고 하냐면 벙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LNG든 메탄올이든 뭐 어떤 새로운 연료가 나와도 그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이슈가 됩니다. 바다에 어디에 주유소를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거 진짜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가 그런 벙커링으로 얻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다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아하고 뭐 중동이랑 유럽을 이제 지리적인 어떤 네. 위치 네. 그 덕분에. SMR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그렇죠. 전력을 생산하면 그 전력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수소를 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그러네. 바닷물이니까. 무공해 청정 에너지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선박을 위한. 네. 지금 SMR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하고 방금 얘기하신 수소 생산 네. 그 기술과 이렇게 연계를 하면 네. 정말 청정 에너지를 상당히 맞습니다. 오랜 기간 네.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결국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안전이고요. 그러니까 원전은 네. 원전도 그렇잖아요. 네. 한번 사고 나면 되게 바다 생태계도 되게 맞습니다. 예.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게 육지와 달리 좀 바다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이제 모듈화하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먼 바다에서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관리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나. 아니 선박은 계속 다니잖아요. 이거 네. 항구도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네. 날 수도 있잖아요. 항만에 들어와야 되냐 하는 건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항만에 꼭 들어오지 않고요. 약간 좀 떨어진 바다에서 드론이나 무인 수상정이 이제 가서 이제 물건을 실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생태계다. 지금 얘기해 그렇죠. 보니까 네네. 원자력 추진선이 많이 생기면 네. 그 항만 구조도 전통적인 지금의 그렇죠. 모습이 아닌 좀 네. 새로운 모습으로 네.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물류의 미들 마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미들마일 한 네. 중간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가지고 온 것을 항구에서 이제 우리 동네 물류센터까지 옮기는 그 미들 마일이 이제 혁신적으로 달라진다면 물류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그러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원자력 선박, 뭐 무인 수상정, 뭐 드론 이게 이제 좀 먼 미래의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노력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